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받고 직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매번 다짐했지만 결국 똑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심리적 패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같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나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직장에서는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와 갈등을 빚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같은 역할을 맡게 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어김없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들이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결국 비슷한 성격의 사람과 엮이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가도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특정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들을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재현하려 한다는 뜻이죠. 마치 상처받은 손가락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아픈 기억과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이 매우 정교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칙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단순히 고통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즐거운 경험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찾게 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시리즈를 정주행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괴로운 경험도 반복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경험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마치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처럼 해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해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면서 우리의 현재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때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게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내린다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사실은 과거의 상처가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경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했거나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그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해보겠다는 무의식적인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감정적 양심이 묻혀있던 진실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미해결 사건을 담당한 형사처럼 우리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무의식적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찾아 여행하는 모험가 같은 존재인 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반복 패턴의 뿌리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죠. 부모가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가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런 잘못된 결론들이 성인이 된 후의 행동 패턴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잘못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내가 말썽을 부려서 이혼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항상 바쁘셔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 기대 때문이죠.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때 못다한 돌봄을 제공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똑같은 상처라도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반응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의 거절 경험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과도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번아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이런 직장에서의 패턴들도 처음에는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 상처의 재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유형의 상사와 갈등을 빚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위축되는 것도 모두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패턴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게 되고 그때의 어린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력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용감했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헤쳐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현재 우리가 누군가의 무시나 거절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의존적이 된다면 과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피하거나 성공을 두려워한다면 실패했을 때 받았던 비난이나 실망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며 왜곡된 믿음들을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은 마치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소독하고 치료해야만 완전히 나을 수 있죠. 이런 치유 과정은 결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 시절 홀로 감당했던 고통을 이번에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치유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 강박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멈춤의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달려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돌보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충분히 애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도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그 경험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당시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감정 표현 방식이 서툴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우리의 가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깨달음들이 쌓여야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지금 내가 예전 패턴대로 행동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면 잠시 멈춰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패턴을 인식한 후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식 자체가 이미 큰 진전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피했을 상황에 도전해 보거나 항상 참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보는 식으로 말이죠. 이 힘든 작업의 보상은 분명합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 마음의 형사가 드디어 미해결 사건을 종결짓고 새로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과거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과거의 두려움이 아닌 현재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반복 강박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마음의 지혜로운 시도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과거와 화해할 수 있다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